최근 영국에서 전국적인 반무슬림 폭력 시위가 일어나 세계적인 이슈가 됐죠. 시위는 SNS에 올라온 한 가짜뉴스로 시작이 됐는데요. 영국의 한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의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였다는 내용의 가짜뉴스였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일부 영국 시민들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했고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위가 영국 역대 최악의 폭동으로까지 비화한 거죠. 허위 정보가 SNS라는 매우 강력한 미디어와 만나 퍼지며 순식간에 특정 집단 간의 갈등이 격화된 겁니다. 허위 조작 정보, 소위 가짜뉴스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사회 분열과 갈등, 심지어는 인명피해까지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하루 한 팩과 함께 알아봅시다.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2016년 미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던 미국에서는 SNS에 대선 관련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됐죠. 특히 세계 최대의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거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IS에 무기를 팔았다는 등 후보들에 대한 뉴스가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졌는데요. 이러한 뉴스들은 대선 과정에서 판세를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뉴스들 모두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더구나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한 사람은 정치인도 특정 대선 후보 캠프나 지지자도 아닌 마케도니아의 소도시에 사는 10대 소년과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가짜뉴스를 클릭했을 때 창출되는 광고 수익을 위해 이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인 건데요. 이들이 이 가짜뉴스 사업으로 당시 마케도니아 평균 연봉의 10배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에 접어들어 가짜뉴스의 본격적인 시작과 확산 계기가 된 미국 대선.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퍼진 걸까요? 2016년 미 대선 전 3개월 동안만 871만 건의 가짜뉴스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공유됐다고 하는데요. 주요 언론사 뉴스의 인터넷 공유 수인 736만 건을 앞선 수치니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또 유통되어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봤는지 상상되시죠? 그야말로 가짜가 진짜를 이긴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미국 대선으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가짜뉴스는 사라졌을까요?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아닙니다. 여전히 가짜뉴스를 통해 혐오를 부추기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말씀드린 최근 영국에서 일어난 반무슬림 폭력 시위죠. 그리고 대선을 앞둔 미국은 또다시 가짜뉴스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최첨단 기술, 딥페이크나 AI를 활용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실제로 지난 1월 딥페이크로 조작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예비선거에서 투표하면 11월 대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가짜 전화가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가에 영향을 주려고 CEO의 사망, 이혼, 부속설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가짜뉴스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모 대기업 회장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 행각도 빈번합니다. 가짜뉴스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죠. 하지만 디지털, 강력한 최첨단 기술과 결합된 오늘날의 가짜뉴스는 엄청난 숫자로 제작되고 광범위하면서 빠르게 전파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어 문제입니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 세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8월 디지털 서비스법을 발효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 등 19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불법 상품이나 유해 콘텐츠에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플랫폼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에서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플랫폼 기업에 부과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유럽 시장에서 플랫폼을 퇴출할 수 있죠.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별개로 프랑스와 독일, 헝가리 등에서는 가짜뉴스 대응 법안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는 플랫폼의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국가 중 한 곳으로 유명하죠. 선거 전 3개월 동안 해외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허위 정보 유통을 통해
프랑스의 기본이익을 해치는 경우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정돼 있습니다. 선거 기간 외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협력 의무를 부여해 두었고요. 독일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관련 법률에 강제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은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성을 판단해 24시간 안에 삭제나 차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유통 경로인 플랫폼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죠. 하지만 각종 논의에도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가짜뉴스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 데다 뉴스의 허위나 조작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위 사실일지라도 그 표현을 법률로 강제하고 억제하는 게 과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부합한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죠.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폐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하루빨리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결국 강력한 법적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또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가짜뉴스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옳고 그른 정보를 분별하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개개인의 학습과 노력이지 않을까요? 가짜뉴스란 무엇인지 정확히 공부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온라인상의 정보를 분석하는 일, 공신력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만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 등 우리가 각자 실천할 수 있는 가짜뉴스 퇴치 방법을 익혀 적용해보는 것이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